유럽 북해 쪽 항만 도시의 새벽은 늘 젖어 있었어요. 유리창에 붙은 비가 얇은 막처럼 흔들리고 있었고요. 사무실은 조용했는데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출근 도장을 찍는 손끝이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보험이라는 일이 원래 그렇죠.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숫자와 문서로만 모든 걸 막아야 하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해상보험사에서 선박 리스크를 보는 심사관입니다. 사람이 괜찮다라고 말해도 저는 근거가 있습니까?부터 확인해요. 멋진 연설보다 로그 기록을 믿고요. 주먹구구보다 체크리스트를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위에 올라오는 서류는 대부분 저에게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다가와요. 그날 아침까지도 그랬습니다. 업무용 메일함을 열자마자 제목이 먼저 눈에 박혔어요.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2척. 저는 무심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안드레아가 오전 회의에서 오늘 안에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선주 퓨러스. 탱크 17만 4천M. 마크 III 플렉스. 인도 2028년부터 2029년 사이. 문장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정확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보통 강력한 조직에서 나오니까요. 강력한 조직은 일정도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가 많습니다. 급좋은 화물은 밀어붙인다고 버텨주는 대상이 아니죠. 안드레아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안드레아는 제 표정을 보고 첫 마디부터 빨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드레아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퓨러스는 조건을 깔끔하게 원해요. 조건이 깔끔하면 리스크가 깔끔해집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안드레아가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클라라가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커피를 하나 제 앞에 놓았습니다. 클라라는 저보다 1살 어리지만 저보다 훨씬 사람을 부드럽게 다루는 타입이에요. 클라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장 확인 요청이 가능하대요. 저는 커피를 만지지도 않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서류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모든 것이 적혀 있는 문서가 가장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생기는 맥락이 빠져버리면 문서는 사람을 대신하기 시작하거든요. 안드레아가 말했어요. 이번 계약은 단순히 2척이 아니에요. 안드레아가 말하는 단순하지 않다의 뜻이 뭡니까? 안드레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에너지 흐름이 흔들리면 해상 운송 리스크가 같이 흔들려요. 가격이 흔들리면 일정도 흔들리겠죠. 제가 그렇게 받자 안드레아의 눈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결정을 해야 해요. 저는 서류에 도면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탱크 구조와 단열 방식은 아름다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LNG는 차가움이 무기입니다. 영하 160도 근처의 온도는 작은 틈을 크게 벌리고 작은 누락을 큰 사고로 바꿉니다. 저는 펜을 들어 체크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용접 절차 승인 체계, 비파괴 검사 계획, 변경 관리 로그, 공정별 게이트 승인, 극저온 취성 평가, 운항 중 보일오프 가스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일정 압박이 문서를 사람으로 바꾸는 순간 클라라가 제 필기를 흘끗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출장 가실 거죠? 저는 대답 대신 서류를 덮었습니다. 안드레아가 그걸 보고 바로 결론을 냈어요. 오늘 비행기. 오늘이요. 제가 되물었고 안드레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아니면 조건은 문서로만 결정돼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공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같은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서류가 완벽할수록 현장을 봐야 한다. 현장을 보지 않으면 보험은 눈을 감고 서명하는 일이 된다. 공항은 늘 사람으로 가득하지만 저는 그날 특히 숨이 막혔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 전광판에 제 비행편이 떠 있었고요. 지연. 짧은 두 글자가 저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지연은 일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일정 압박은 누락으로 이어지니까요. 저는 탑승권을 손에 쥔 채 대합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내 펼쳤어요. 표지에 회사명, 선박사양, 인도 일정. 너무 예쁘게 정리되어 있어서 오히려 손끝이 간지러웠습니다. 저는 서류 가장자리에 미세한 종이 결을 느끼면서도 마음은 종이 바깥을 보고 있었어요. 거제, 조선소, 현장, 사람, 절차, 그리고 책임.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익숙한 단어가 들렸습니다. 에너지, 공급, 리스크. 제가 남의 대화를 들으려 한 게 아니었는데 공항에서는 단어가 공기처럼 떠다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공항 TV 쪽을 바라봤습니다. 대합실 벽면의 TV에서는 국제 뉴스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영상은 빠르게 바뀌었고 저는 내용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막 하나가 시야에 꽂혔어요. 트럼프 에너지 공급망 재강조. 자막은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막이 남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서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두 척의 선박이 갑자기 더 무거워 보였어요. 계약서의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 세계의 움직임과 연결된 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이 강화된다는 말은 운송이 더 치열해진다는 뜻이고, 치열해진다는 말은 일정이 더 빡빡해진다는 뜻이고, 빡빡해진다는 말은 현장에서 누군가가 밤을 더 새운다는 뜻이니까요. 클라라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현장 확인 요청서 이미 안드레아가 발송했어요. 저는 답장을 짧게 보냈어요. 현장 보고 없으면 서명 못합니다. 버릇처럼 단정한 문장을 쓰고 나서야 가슴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그때 소피라는 이름표를 단 공항 직원이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소피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승객 여러분, 기상 영향으로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갔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환승편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소피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최선입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최선이면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최선이라는 단어가 싫었어요. 보험에서 최선은 늘 최악의 반대말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류를 스캔해서 제 메모를 덧붙였어요. 저는 숫자를 좋아하지만 숫자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사람의 선택을 숨기기 쉬워요. 선택이 숨겨지면 책임도 숨겨집니다. 저는 책임이 숨는 구조를 제일 경계합니다. 안드레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드레아가 바로 받았습니다. 출발 지연입니다. 그래도 가요. 안드레아의 대답은 짧았어요. 현장에서 꼭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안드레아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해요. 불안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서류가 너무 완벽합니다. 안드레아가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완벽이 불안하다는 말은 당신만 하는 말이에요. 안드레아는 저를 고용했으니 저 말이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안드레아가 다시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현장에 다녀오면 조건을 당신 방식대로 써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들이 활주로에서 줄을 서 있었어요. 줄을 서 있는 기체들이 마치 거대한 서류 뭉치처럼 보였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단정했고 단정함이 오히려 위태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건은 서류로만 끝내지 않는다. 이번 건은 사람과 절차를 직접 본다. 탑승 안내가 나왔고 저는 천천히 줄에 섰습니다. 줄을 서면서도 서류의 표지 문장을 다시 떠올렸어요.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2척. 그 문장이 갑자기 책임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여권을 내밀었고 심사관이 스탬프를 찍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소리처럼 느껴졌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TV가 있던 방향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뉴스 자막은 이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그 공급망의 끝에 있는 현장. 저는 서류 가방의 지퍼를 다시 확인하고 좌석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제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먼저 피부를 때렸습니다. 바닷내음이 선명했는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더 차분해졌어요. 공항에서 느끼던 조급함이 사라졌다기보다 조급함이 형태를 바꾼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늦을까봐가 아니라 놓칠까봐에 가까웠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조선소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길가에 붙은 표지판 글자들이 또렷했고 차량 흐름도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무심코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돈되어 있습니까? 운전기사가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는 정돈이 일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소 정문은 높고 단단했고 절차가 정확했습니다. 출입증 발급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자 준비된 듯한 서류가 나왔어요. 신분 확인, 방문 목적, 안전교육 이수 확인. 저는 그런 흐름을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 그런 흐름이 있어야 안심이 되죠. 안전모와 보호 안경을 받는 순간 몸이 자동으로 업무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현장은 분주했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차량이 오가고 금속이 닿는 소리도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낮았습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올려서 몰아붙이는 종류의 분주함이 아니었어요. 대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손짓과 짧고 정확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긴장감이 높아서가 아니라 긴장감을 관리하는 방식이 눈에 띄었거든요. 품질 담당자 민수가 정문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먼저 내밀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수의 발음은 또박또박했고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사보다 확인을 먼저 했습니다. 오늘 동선은 어떻게 됩니까? 민수가 준비해온 태블릿을 켜며 답했어요. 안전 브리핑 먼저 하시고 주요 공정 구역을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현장 사진 촬영은 허용됩니까? 보안 구역은 제한이 있고 허용 구역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민수는 애매하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가능과 불가능을 딱 잘랐고 이유도 바로 붙였어요. 안전교육실로 들어가자 벽에 큼직하게 붙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민수가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보다 틀림없이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민수의 말투는 표어를 읽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마치 습관처럼 혹은 원칙처럼 입에 붙어 있는 문장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속도보다 정확을 조직의 언어로 쓰는 곳. 브리핑이 끝나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민수가 먼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실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공정 진행 상황. 둘째, 검사와 승인 흐름.
셋째, 변경관리 기록. 저는 일부러 표정을 굳혔습니다. 현장에서 호의적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괜찮겠지라고 넘어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저는 그 유혹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차갑게 굴어야 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정 압박이 있습니까? 민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럼 누락이 생길 수 있겠네요. 제가 바로 압박하자 민수는 얼굴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 확인합니다. 확인이 늘면 일정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일정이 밀리면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냉정하게 말했는데도 민수는 피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틀림없이 끝내야 합니다. 민수는 아까의 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반복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어요. 현장 구역에 들어가자 금속 냄새가 확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청결했고 표시선이 명확했습니다. 장비와 자재가 뒤엉킨 느낌이 없었어요. 정도는 안전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주 오래전 사고 사례에서 배웠습니다. 정돈이 무너지면 대개 기록도 무너졌거든요. 민수가 헬멧 아래로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십니까? 저는 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극좋은 운송은 작은 틈이 큰 사고가 됩니다. 작은 누락이 문서에 묻히는 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민수가 바로 답했어요. 민수도 같은 생각입니다. 민수는 자기 생각을 저희 눈으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름을 걸고 말했어요. 그 자체가 책임의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배관 라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표면에 붙은 라벨, 색상 구분, 점검 태그. 저는 손가락으로 태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태그는 누가 붙였습니까? 민수가 옆에 있던 현장 작업자에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작업자가 다가와 자신의 이름을 말했어요. 정우입니다. 저는 곧바로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우가 붙였습니까?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우가 붙였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붙였습니다보다 정우가 붙였습니다가 더 정확하니까요. 정확한 말은 책임을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민수의 설명과 상관없이 제 순서대로 확인을 시작했어요. 절차서 버전은 최신입니까? 변경 승인자는 누구입니까? 비파괴 검사 결과는 어디에 저장됩니까? 현장과 문서의 차이를 발견하면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질문이 빠르게 이어지자 민수는 한 번도 표정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했고 아는 건 근거부터 꺼냈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서 오히려 신뢰가 올라갔습니다. 모든 걸 즉답하는 사람은 보통 위험하거든요. 현장 끝쪽에서 작은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서서 도면을 보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대신 손끝이 바빴습니다. 펜으로 표시하고 태블릿으로 사진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움직임. 저는 민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분주한데 조용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 소리가 나면 대개 늦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에 바로 반응했습니다. 늦었다는 뜻이라면 지금은 아직 안 늦었다는 뜻입니까? 민수가 짧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구조물, 길게 이어진 공정, 바다 쪽으로 열린 시야.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구역을 또렷하게 알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보험은 늘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를 묻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그 질문이 사고 뒤가 아니라 사고 앞에서 이미 작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내일 회의실에서 일정과 문서 흐름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일부러 한 번 더 못을 박았습니다. 민수, 저는 불친절하게 굴 겁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을 잠깐 지었다가 곧 평정으로 돌아왔어요. 괜찮습니다. 보험사는 친절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민수도 압니다. 민수의 대답은 짧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답에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느꼈어요. 불친절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검증을 받아들이는 태도니까요. 현장을 나오는 길에 저녁 햇빛이 철 구조물에 반사됐습니다. 반짝임이 예뻤는데 저는 그 아름다움보다 표면의 균일함을 더 봤습니다. 균일함은 관리의 흔적입니다. 관리의 흔적은 기록의 흔적과 닮아 있어요. 저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일정, 안전, 비용이 한 문장 안에서 부딪힐 자리. 그리고 그 부딪힘을 어떻게 기록으로 정리하는지 확인할 자리.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약속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흰 조명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탁자 위에는 도면 출력물과 태블릿, 두꺼운 바인더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정렬된 물건은 사람의 태도를 숨기지 못합니다. 정도는 늘 말보다 먼저 나오니까요. 민수가 자리에 앉기 전에 물 한 컵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회의는 일정, 안전, 비용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순서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늘 한 문장 안에서 충돌하거든요. 어느 한 항목만 말끔하게 남고 나머지 두 항목이 조용히 찢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민수가 화면을 켜자 공정표가 나타났습니다. 주 단위로 촘촘하게 쪼개진 일정이 보였어요. 저는 첫 페이지에서부터 압박을 느꼈습니다. 이 일정표는 누가 승인했습니까? 민수가 답했습니다. PM이 1차 승인하고 품질과 안전이 교차 검토한 뒤 최종 승인합니다. 저는 질문을 끊지 않았습니다. 교차 검토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민수가 태블릿을 넘기며 폴더를 열었습니다. 회의 메모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고 참석자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부러 가장 불편한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일정이 빠듯해질수록 문서가 사람을 대신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민수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반박부터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문서가 사람을 대신하면 어떤 문제가 가장 먼저 터집니까? 저는 답을 미리 준비해온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현장 판단이 공정표에 눌립니다. 현장 목소리가 승인 라인에서 사라집니다. 사고가 나면 문서가 사람을 숨깁니다. 민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민수도 같은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더 남깁니다. 저는 일부러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록은 누구나 남긴다고 말합니다. 기록이 실제로 남는지 남아도 따라갈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민수가 기다렸다는 듯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바인더 안에는 수정 내역표가 있었고 변경 사유와 영향평가가 줄 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승인한 사람 이름과 승인 시간, 변경 전후 도면 번호까지 함께 박혀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이 변경은 일정 영향이 큽니다. 민수가 즉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변경 당시 회의 메모가 나왔고 참석자들이 어떤 우려를 말했는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 변경은 비용이 늘었습니다. 대신 추후 검사 재작업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도 바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재작업 가능성을 줄였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가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유사 사례 이슈 로그와 원인 분석표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료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료가 보이기 위해 있는 느낌이 아니라
남기기 위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보험사에서는 종종 완벽함을 보여주려는 문서가 등장합니다. 그런 문서는 대개 질문을 막기 위해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민수가 보여주는 문서는 질문을 부르는 형태였습니다. 질문이 오면 바로 연결해서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팀을 설득하려고 자료를 준비합니까? 민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설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남기는 겁니다. 민수도 실수할 수 있고 민수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다라는 문장이 아니라 틀릴 수 있다라는 문장이 먼저 나오는 조직은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돈과 일정이 걸리면 더 드물죠. 회의실 분위기가 잠깐 뜨거워졌습니다. 일정 파트에서 비용 파트로 넘어가자 숫자가 칼처럼 움직였어요. 계약 단가, 검사 비용, 추가 인력 투입, 야간 작업, 승인 대기 시간. 저는 숫자 사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야간 작업이 늘면 품질 결함이 늘 수 있습니다. 피로는 도면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민수가 바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은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야간 작업이 시작되면 검사 비율을 올립니다. 야간 작업 인원은 교육 이력과 숙련도를 확인한 뒤 배치합니다. 저는 곧장 확인했습니다. 교육 이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가 인사 시스템 화면을 띄웠습니다. 작업자별 교육 이수 목록이 나왔고 만료 예정 알림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더 밀어붙였어요. 검사 비율을 올렸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가 품질 대시보드를 열었습니다. 공정 단계별 샘플링 비율이 그래프로 남아 있었고 변경 시점도 함께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가에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함정을 꺼내야 했습니다. 회의실 기록이 현장 기록을 이기면 사고가 납니다. 회의실에서는 안전이 아름답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이 불편합니다. 민수가 저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민수도 현장 출신입니다.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안전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불편을 감당할 수 있게 절차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갑자기 어제 현장에서 느낀 낮은 소음이 떠올랐습니다. 소리를 낮춘 이유가 친절해서가 아니라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를 높이면 실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기록을 남기면 실수는 발견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지만 늘 현장에서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수팀은 그 차이를 조직의 언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즈음 저는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보험 조건은 리스크를 전제로 합니다. 리스크를 없앨 수 없으면 리스크를 드러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민수팀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민수팀은 남기겠습니다. 민수팀은 틀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기 직전에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수, 이 정도 기록을 남기면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가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불만은 나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더 큰 불만이 나옵니다. 민수는 불만을 감당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숫자보다 더 큰 근거로 느껴졌습니다. 안전은 결국 선택이고 선택은 태도이니까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리스크를 숨기지 않는 방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문서가 사람을 대신하는 순간을 막는 방법은 문서를 버리는 게 아니라 문서를 사람의 흔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수팀은 그 흔적을 남기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한 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일정과 비용이 서로를 밀어붙이다가
안전이라는 단어 앞에서 잠깐 멈춘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멈춤이 싫었습니다. 멈추는 순간에 사람들은 종종 미소로 덮으려 하니까요. 미소는 책임을 숨기기 좋은 포장지입니다. 민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려는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서류를 덮고 펜을 내려놓고 민수의 눈을 정확히 봤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전부가 제 시선을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험사 심사관이 가장 무섭게 굴어야 하는 순간은 분위기가 좋아질 때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지면 허점이 숨어버리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위협이 아니라 집중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민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민수가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화면에 떠 있는 공정 구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구간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누가 최종 책임을 집니까? 누가 서명하고 누가 위험을 떠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책임을 묻는 질문은 사람을 공격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책임이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조직은 그 질문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죠. 민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방어부터 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잠깐 호흡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책임을 한 사람에게 몰지 않겠습니다. 저는 바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까? 민수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신 과정이 남게 하겠습니다. 민수의 말투가 부드럽게 들렸는데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과정이 남는다는 말은 누군가의 실수도 남는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정이 남으면 책임이 생깁니까? 과정이 남아도 사고는 납니다. 보험은 사고 뒤에 남은 과정이 조작되었는지부터 의심합니다. 민수는 그 말에도 얼굴이 굳지 않았어요. 민수가 자리 옆에 세워둔 체크리스트 묶음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묶음이 탁자 위에 놓이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민수가 한 장을 펼쳤습니다. 공정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었고 각 단계마다 확인자 이름 칸이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가락으로 칸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2단계는 정우가 확인합니다. 2단계는 민수가 확인합니다. 2단계는 안전 파트가 교차 확인합니다. 2단계는 승인권자가 최종 승인합니다. 민수는 마지막 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종 승인은 한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최종 승인이 나오기까지의 경로는 여러 사람이 남깁니다.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민수팀은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가까이 당겨서 자세히 봤습니다. 서명 칸에는 이름이 적히고 날짜와 시간도 적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정이 발생하면 수정 이유를 적는 칸이 따로 있었고 첨부 파일 링크를 남기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비열하게 굴었습니다. 비열하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의심을 습관처럼 쓰는 직업이다 보니 믿음보다 먼저 무너뜨리려 합니다. 저는 체크리스트 한 장을 들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문서는 사고가 없으면 읽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문서가 방패가 됩니다. 문서가 방패가 되면 사람은 뒤로 숨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방패로 쓰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민수가 답했습니다. 로그를 분산 저장합니다. 원본 수정 이력은 자동으로 남게 합니다. 현장 사진과 점검 기록을 연결합니다. 회의 메모와 변경 근거를 한 묶음으로 묶습니다. 민수는 한 항목을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보기 좋은 문서가 아닙니다. 민수팀에게 불편한 문서입니다. 민수팀이 실수하면 민수팀이 바로 드러나는 문서입니다.
저는 목 뒤가 살짝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서는 말로만 만들 수 없습니다. 실제 조직이 스스로를 감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민수에게 더 깊게 찔러봤습니다. 민수, 이런 방식이면 내부에서 미움받지 않습니까? 민수가 짧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사랑받으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사고가 나면 더 많은 사람이 미워진다는 걸 압니다. 민수는 웃음이 끝나자마자 표정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민수는 미움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문화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면 한 사람을 세워서 끝내려는 유혹이 생기니까요. 민수는 유혹을 구조로 막으려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잠깐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유럽에서 겪었던 대형 사고 하나가 생각났어요. 사고 뒤에 남은 보고서가 너무 매끈해서 더 끔찍했던 사건입니다. 모든 항목이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없던 사고는 재발했습니다. 저는 그런 결말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조선소의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말했습니다. 민수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깁니다. 남기면 민수팀이 더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져야 안전해집니다. 저는 그 문장을 기록하듯 노트에 적었습니다. 불편해져야 안전해진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즈음 저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확인했습니다. 민수, 보험사 입장에서는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책임자를 하나로 찍어야 계약이 편해집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민수도 압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자는 명확히 하겠습니다. 대신 승인자가 혼자 버티지 않도록 과정과 근거를 함께 남기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책임자를 지목하되 희생양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회의실을 나오며 민수와 짧게 악수를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질문들이 힘들었지만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민수, 저는 더 힘들게 할 겁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수팀은 힘든 질문을 기록으로 맡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거제의 저녁이 차분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는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낮의 분주함과 묘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서류를 다시 펼치며 민수가 보여준 체크리스트와 머릿속의 그림을 겹쳐봤습니다. 일정은 여전히 빡빡했습니다.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숨기지 않겠다는 태도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시차 때문에 메시지가 몰려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의 메일도 있었고 클라라의 짧은 확인 문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다 말고 화면 상단에 뜬 푸시 알림을 받습니다. 뉴스 푸시였습니다. 이재용 현장 경쟁력 강조. 알림은 몇 초 뒤 사라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에는 남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현장 경쟁력. 보통은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거제에서 보고 있는 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반복한 건 우리는 최고다가 아니라 우리는 틀릴 수 있다였습니다. 민수가 꺼낸 건 박수 받을 스토리가 아니라 불편한 체크리스트였습니다. 민수가 보여준 건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수정 흔적과 근거였습니다. 저는 그 연결이 묘하게 선명해졌습니다. 현장 경쟁력이라는 말에 속듯이 결국 이런 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임을 숨기지 않는 구조, 기록으로 서로를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일정 압박이 와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원칙.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현장 대응은 과장보다 기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손끝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심사관이고 여전히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심이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칼이 아니라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감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다 쪽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튼을 조금 열어 어둠 속에 불빛을 봤어요. 낮에 봤던 크레인들이 떠올랐고 낮게 울리던 현장 소음이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조건을 이야기할 준비를 해야 한다. 조건은 리스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민수팀이 리스크를 어떻게 같이 짊어질지 더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며칠이 지나자 현장 공기가 눈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모를 쓰는 손동작이 자연스러워졌고요. 현장 통로에서 멈춰 서면 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서로 눈빛으로 정리하는 장면도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메모를 더 빽빽하게 남겼습니다. 익숙함이 시작되면 사고도 조용히 시작된다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민수는 오전마다 짧은 브리핑으로 하루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민수는 오늘은 변경 이슈가 한 건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담담하다는 말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감정을 절차로 눌러두는 능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민수의 브리핑이 끝날 때마다 질문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변경한 건이 문서를 몇 장 바꿉니까? 변경한 건이 검사를 몇 번 늘립니까? 변경한 건이 일정에 몇 시간을 먹습니까? 민수는 늘 숫자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디에 기록이 남는지까지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이 이제 명확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장을 칭찬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을 믿게 되기 위해 현장을 의심하러 온 사람입니다. 보험이란 결국 의심을 계약 문장으로 바꾸는 일이니까요. 회의실로 다시 들어간 날, 저는 준비해온 조건 문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 제 회사 로고가 박혀 있었고 페이지 수가 꽤 많았습니다. 민수는 문서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조건이 많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조건이 많습니다. 일정 압박이 커질수록 리스크가 기하급수로 올라갑니다. 보험사는 리스크를 인정하지 않으면 손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끝납니다. 민수 옆에는 현장 관리자 태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훈은 표정이 단단한 사람이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태훈은 문서를 넘기며 첫 장부터 핵심을 짚었습니다. 야간 작업 제한 조건이 들어가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간 작업을 전면 금지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간 작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검사 비율과 승인 게이트를 강화해야 합니다. 태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비용이 늘겠네요.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비용이 늘지 않으면 사고 확률이 늘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선택보다 손실을 낮추기 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제가 끝까지 말하도록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이 마음에 걸렸어요. 방어가 없다는 건 자신감일 수도 있고 준비된 반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격을 예상하며 더 단단하게 문장을 골랐습니다. 저는 조건 문서의 핵심 조항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첫째, 변경 관리 로그 제출을 주 단위로 요구합니다. 둘째, 핵심 공정의 단계별 확인 기록을 보험사 포맷으로 공유합니다. 셋째, 특정 구간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재작업 여부와 상관없이 원인 분석 보고서를 의무 제출합니다. 넷째, 일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영향 평가를 승인 전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다섯째, 현장 점검 접근 권한을 사전 합의된 횟수로 유지합니다. 태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훈이 문서를 덮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보험사가 현장을 운영하는 수준입니다. 저는 태훈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보험사가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나면 돈을 냅니다. 돈을 내는 입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가 싫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온도가 한 단계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가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반발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사실 반발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조건이 불편해야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태훈이 민수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태훈의 시선에는 어떻게 할 건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태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문서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일부 조건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상 밖이라서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태훈이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전부는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태도입니다. 리스크를 드러내는 방식이 작동하면 조건은 조정 가능합니다. 민수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손가락으로 조항을 짚었습니다. 주 단위 변경 관리 로그 제출은 가능합니다. 단계별 확인 기록 공유도 가능합니다. 원인 분석 보고서 의무 제출도 가능합니다. 민수가 잠깐 멈추더니 예상치 못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대신 민수팀이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보여주겠다고 하면 민수는 곧바로 근거를 꺼낼 사람이었거든요. 민수가 태블릿을 연결했고 화면에 대시보드가 떴습니다. 점검 로그가 날짜별로 쌓여 있었고 항목마다 담당자 이름과 확인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는 만큼 민수팀도 불신을 줄이고 싶습니다. 민수팀은 말로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민수팀은 기록으로 설득하겠습니다. 태훈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불안이 줄면 현장도 덜 흔들립니다. 저는 태훈의 입에서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개 많은 조직은 보험사의 불안을 까다로움이라고 부르거든요. 태훈은 까다로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불안이라고 불렀고 불안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변경 추정 내역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변경 근거 문서가 링크로 붙어 있었습니다. 단계별 확인 기록에는 사진이 함께 달려 있었어요. 사진에는 촬영 위치와 시간 정보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보여주기용이 아닙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민수팀도 민수팀을 믿기 위해 쓰는 자료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감정이 살짝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보험 조건을 제시하는 자리는 보통 전쟁입니다. 보험사는 더 묶으려 하고 현장은 더 풀려 하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다른 흐름이 보였습니다. 민수팀은 조건을 이기려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수팀은 제 불안을 같이 짊어지려는 태도였습니다. 불안을 없애겠다는 말이 아니라 불안을 기록으로 옮겨서 같이 들겠다는 태도였어요. 저는 조항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장 점검 접근 권한 횟수는 조정 가능합니다. 대신 이 로그 공유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민수가 바로 답했습니다. 유지하겠습니다. 태훈도 짧게 말했습니다. 유지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단어를 같은 속도로 말하는 장면이 묘하게 신뢰를 줬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보험사는 믿음을 팔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검증 가능한 안정감을 삽니다. 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팀은 안정감을 기록으로 만들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조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숨기지 않는 태도는 분명히 더 커졌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본 조용한 분주함이 회의실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어지는 연결이었거든요. 조건 협의가 끝난 뒤 하루가 더 흘렀습니다. 회의실에서 합의한 문장들이 실제로 현장에 어떻게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늘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문서 위에서만 완벽한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장식입니다. 현장에서 움직이는 약속만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아침 일찍 조선소에 들어가자 공기가 전날과 달랐습니다. 전날보다 더 차분했고 전날보다 더 촘촘했습니다. 현장은 늘 분주한데 그 분주함의 결이 바뀌는 날이 있습니다. 합의가 끝난 다음 날이 그런 날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문장을 공유할 때 현장 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낮아진 소리는 긴장을 숨기는 게 아니라 긴장을 관리하는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인사보다 먼저 물었습니다. 어제 합의하신 로그 공유 방식 확인하실까요?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말보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민수가 짧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태블릿을 켜서 제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제까지는 제안으로만 존재하던 공유 폴더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날짜와 공정명으로 나뉘어 있었고 권한 레벨이 명확했습니다. 민수가 손가락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폴더는 보험사 공유용입니다. 이 폴더는 내부용입니다. 원본은 수정 불가능으로 잠겨 있습니다. 민수는 잠금 아이콘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수팀이 불편해질수록 안전해집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묘하게 가라앉습니다. 불편함은 늘 누군가의 일상을 깎아먹으니까요. 하지만 사고는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깎아먹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민수는 현장으로 저를 데려가면서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확인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계별 확인이 끝나면 사진과 서명이 같이 들어갑니다.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근거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질문을 끼워 넣었습니다. 사진은 누가 찍습니까? 민수가 바로 답했습니다. 확인하는 사람이 찍습니다. 확인하는 사람이 찍지 않으면 책임이 흐려집니다. 저는 그 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책임이 흐려지는 순간이 리스크의 시작이니까요. 현장 끝자락에서 정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정우는 장갑을 끼고 있었고 손등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입니다. 저는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우, 어제부터 바뀐 점이 있습니까? 정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우는 체크 항목이 더 늘었습니다. 정우는 작업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정우의 말은 불만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말은 사실 보고에 가까웠어요. 저는 더 깊게 물었습니다. 느려진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정우는 더 불안한 게 있습니다. 정우는 빠른데 틀리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저는 정우의 대답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 같은 문장을 현장에서 듣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빨리 해야 합니다가 먼저 나오거든요. 민수가 정우의 대답을 듣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정우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민수의 일입니다. 저는 민수에게 대답했습니다. 민수, 그게 보험사가 원하는 문화입니다. 보험사는 빠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멈추는 용기를 믿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멈추는 용기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내내 저는 공정구역을 돌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2단계는 누가 확인합니까? 확인 결과는 어디에 남습니까? 예외가 생기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민수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고 한 번도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모르는 건 확인 후 답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확인한 뒤에는 링크와 날짜를 같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을 남기는 게 아니라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식당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고 동선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도 혼잡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 기록 문화는 회의실에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방식, 식판을 반납하는 방식, 통로를 비우는 방식 같은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민수가 밥을 한 숟갈 뜨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밀어붙이면 기록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깨지면 책임이 깨집니다. 민수의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현장의 생존 규칙처럼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확인했습니다. 극조은 관련 공정에서 예외 처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였습니다. 사고는 대개 예외에서 시작되거든요. 민수가 예외 처리 프로세스 화면을 띄웠습니다. 예외가 등록되면 처리자와 승인자가 분리되고 근거 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사람을 믿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민수가 바로 답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수는 흔들림을 탓하지 않고 흔들림을 기록으로 잡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즈음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민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일정표에는 최종 정리가 남아 있었고 저도 유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입니까? 민수는 저를 현장 끝자락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구역을 지나 점점 소리가 멀어지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바닥에 표시선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었고 안전 표지판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도 습관처럼 주변을 체크했습니다. 출입 제한 구역 표기, 작업 반경, 장비 이동 경로. 민수는 저의 시선을 알아차린 듯 말했습니다. 민수는 습관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습관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끝자락에 도착하자 거대한 구조물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크기였고 크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 줄었습니다. 금속 표면에 저녁빛이 닿아 어둡게 반사됐고 바닷바람이 구조물 틈을 지나가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무심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은 너무 큰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저는 그 거리를 두는 순간에도 리스크를 떠올렸습니다. 이 구조물은 결국 바다로 나갈 것이고 바다에서는 작은 실수가 크게 돌아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같이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보통 설명을 끊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의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장면도 있다는 걸 민수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어요. 이 배는 언젠가 누군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가슴이 살짝 저릿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보통 기술이 먼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재료가 나오고 공정이 나오고 성능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는 집을 말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보험 약관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보험의 본질과 아주 가까운 단어입니다. 사고가 나면 누군가의 집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생활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숫자로만 보아왔고 민수는 그 사실을 현장 문장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이 배에는 사람이 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 배가 옮기는 건 결국 누군가의 생활입니다. 전기가 켜지고 난방이 돌고 공장이 돌아가고 병원이 돌아가고 집이 돌아가게 합니다. 민수는 기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도 기술의 의미를 정확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에는 제가 처리했던 사고들이 떠올랐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 작은 오판이 만든 큰 누출,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소송과 책임 공방. 사고 뒤에는 늘 집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도 예전의 집이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문장이 그 모든 장면을 한 번에 끌어올렸다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민수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을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민수는 이유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저는 이해했습니다. 보험사는 결국 집을 지키는 계약입니다. 저는 그걸 숫자로만 봤습니다. 민수는 그걸 현장에서 말로 꺼내셨습니다. 바닷바람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민수의 안전모 끈이 살짝 흔들렸고 제 보호 안경에도 바람이 스쳤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움직입니다. 민수팀은 과장 대신 절차를 남깁니다. 절차가 남으면 책임도 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현장은 큰 소리로 믿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켜서 믿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기록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기 전에 저는 민수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내일 출발이시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보험사 심사관이 이 장면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민수, 저는 잊지 못할 겁니다. 조건을 쓰는 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머리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공항에 소음도 있었고 승객들의 발소리도 있었는데 거제에서 들었던 낮은 분주함이 귀 안쪽에 더 크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좌석 앞 테이블을 펼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이미 써두었지만 문장 하나가 계속 걸렸습니다. 숫자와 재원이 먼저 나가야 한다는 습관이 손끝을 잡아 끌었고요. 하지만 민수가 했던 문장이 자꾸 앞에 섰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보다 틀림없이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배는 언젠가 누군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보험 약관에 없는 문장들이 보험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기내 와이파이가 끊겼다 붙었다를 반복하는 사이 안드레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조건 정리 최대한 단순하게. 짧은 문장이었는데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단순화는 종종 리스크를 가리는 말로 쓰이니까요. 저는 바로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말라서 물을 한 모금 마셨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한번 눌렀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몸을 먼저 진정시킵니다. 몸이 흔들리면 문장이 흔들리거든요. 유럽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몸이 어색했지만 사무실 복도 냄새가 익숙해서 정신이 붙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클라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드레아가 긴장 중이에요. 퓨러스 쪽에서 빠른 확답을 원한다고 하네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빠른 확답이라는 말은 대부분 빠른 책임 떠넘김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안드레아가 들어오자 공기가 더 딱딱해졌습니다. 안드레아는 제 인사도 길게 받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결론만 말해요. 저는 노트북을 켜서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조건은 유지해야 합니다. 안드레아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조건이 많아지면 경쟁사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경쟁사로 가면 끝입니까? 사고가 나면 보험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보험사는 한 건의 계약보다 산업의 신뢰를 봅니다. 안드레아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상론을 말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목소리에 실으면 논리가 약해 보입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이상론이 아닙니다. 거제에서 확인한 기록 구조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조건은 벌이 아니라 리스크를 기록으로 묶는 장치입니다. 안드레아가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현장은 다들 그렇게 말해요. 현장은 기록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장은 절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반응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공유 폴더에 정리해둔 화면 캡처와 링크 목록을 띄웠습니다. 변경 관리 로그 구조, 단계별 확인 기록 예시, 사진 메타데이터와 승인 시간, 예외 처리 프로세스 흐름, 그리고 담당자 이름이 반복해서 찍힌 체크리스트 샘플. 클라라가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숨길 수가 없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민수가 만들었습니다. 안드레아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안드레아의 침묵은 고민일 때도 있고 거래 계산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끊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끊으면 상대는 감정으로 밀어붙이기 쉬워지거든요. 안드레아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건을 줄일 여지는 있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형식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줄일 수 없습니다. 변경 관리 로그 제출, 단계별 확인 기록 공유, 예외 처리 근거 첨부 의무, 야간 작업 시 검사 강화. 저는 핵심 조항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안드레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확신하는 근거는 뭡니까? 저는 민수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수팀은 완벽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팀은 틀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통제의 시작입니다. 통제는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안드레아가 고개를 젖혔습니다. 당신은 현장에서 감정이 생겼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감정이라는 단어는 심사관에게 불리한 프레임입니다. 저는 바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근거가 생겼습니다. 보험사가 원하는 건 신뢰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민수팀은 검증 가능한 형태로 불안을 옮겨줬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조건을 유지할지, 일부를 완화할지, 표현을 어떻게 바꿀지 문장 하나하나가 실랑이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두 번째 위기를 느꼈습니다.
거제에서 느낀 신뢰가 사무실의 압박에 눌려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였어요. 만약 제가 흔들리면 조건은 보기 좋은 문장으로 바뀌고 기록은 선의로 해석될 겁니다. 선의는 보험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입니다. 선의는 사고를 막지 못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지 않고 보고서 첫 문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원래 초안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2척 17만 4천M 마크 III 플렉스 인도 2028만 2029. 저는 커서를 첫 줄에 올려놓고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안드레아와 클라라가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새로운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책임을 숨기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다시 멈췄습니다. 안드레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계약서에 넣기엔 감성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감성이 아닙니다. 리스크 모델링의 전제입니다. 책임이 숨지 않으면 결함이 조기에 드러납니다. 조기에 드러나면 손실이 줄어듭니다. 손실이 줄어들면 보험료가 안정됩니다. 저는 문장 밑에 바로 근거 항목을 붙였습니다. 변경 관리 로그, 점검 기록 공유, 예외 처리 근거 의무, 교차 확인 구조, 원본 수정 이력 잠금. 클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설득이 아니라 설계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게 목표였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안드레아가 결국 손을 들어 멈춤 신호를 했습니다. 좋아요. 핵심 조건은 유지합시다. 대신 표현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요.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객관적으로 정리하되 빠져서는 안 되는 항목은 빠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재원과 일정은 뒤로 밀렸습니다. 대신 태도와 기록의 구조가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에 가까워질수록 거제의 조용한 분주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보다 확인을 늘리기 위한 선택이 더 많았습니다. 문장을 저장하고 화면을 닫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두 번째 위기를 넘어섰다는 떨림이었습니다. 현장 감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리스크를 제대로 기록하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발송한 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는 늘 같은 감각이 옵니다. 마치 배 한 척을 바다로 밀어넣는 느낌이에요. 버튼 하나로 물리적인 세계가 바뀌지는 않지만 책임의 흐름은 분명히 바뀝니다. 보험 문장 한 줄이 현장의 행동을 바꾸고 현장의 행동이 결국 누군가의 삶을 바꿉니다. 민수가 말했던 집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 클라라가 제 책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어요. 퓨러스에서 회신 왔어요. 저는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회신은 늘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협력이 시작되고 조건이 거부되면 숫자 싸움이 시작됩니다. 저는 서둘러 메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 번 길게 쉬고 손끝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메일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핵심 조건 수용, 정기 로그 공유 동의, 예외 처리 근거 첨부 동의, 야간 작업 시 검사 강화 동의. 문장이 단정했는데 그 단정함이 저를 안심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긴장시켰습니다. 수용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 쉽다고 끝이 쉬운 게 아니니까요. 안드레아가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안드레아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출력된 메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드레아가 말했습니다. 이번 건은 당신이 이겼군요.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역할을 한 겁니다. 클라라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현장이 같이 이긴 거죠.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보험사가 이긴 게 아니라 기록이 이긴 겁니다. 안드레아가 잠깐 진지해졌습니다. 그래도 리스크는 남아요. 저는 안드레아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리스크는 남습니다. 인도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일정 압박은 더 커질 겁니다. 그때 문화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드레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계속 팔로우해야 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팔로업은 업무이지만 이번 건은 업무 이상의 감각이 있었거든요. 거제에서 봤던 낮은 분주함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 단위로 공유된 로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변경 관리 항목이 올라오면 링크를 타고 들어갔고 근거 파일을 열었습니다. 예외가 등록되면 승인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정우의 이름이 찍힌 체크리스트가 화면에 보이면 저는 잠깐 멈춰서 그 페이지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이름이 보인다는 건 누군가가 숨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숨지 않으면 실수도 빨리 드러납니다. 실수가 빨리 드러나면 사고가 커지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논리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제 책상에는 다른 프로젝트 서류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하지만 거제의 기억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제는 큰 사건으로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형 사고도 없었고 드라마 같은 구출도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약속들이 반복됐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한 칸이 채워지고 로그에 한 줄이 추가되고 변경 근거가 링크로 붙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 반복이 결국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다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료 마티아스가 말했어요. 한국 조선은 결국 가격과 물량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문장이 먼저 떠올랐어요. 빨리 끝내는 것보다 틀림없이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마티아스를 바라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물량과 가격만으로는 보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본 건 규모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마티아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태도라니.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책임을 숨기지 않게 만드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몰지 않고 과정이 남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몰아세우지 않으면서도 확인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마티아스가 잠깐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술 이야기를 기대하거든요. 저는 기술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은 신뢰를 전제로 움직이지만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게 기록입니다. 기록은 문화입니다. 문화가 있으면 위기가 와도 무너지는 속도가 느립니다. 저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깐 숨을 쉬었습니다. 거제에서 느꼈던 조용한 분주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큰 소리로 믿게 만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켜서 믿게 만든 나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지만 저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항 TV에서 스쳐 지나가던 자막도 이제는 제게 흐름을 상기시키는 장치일 뿐이었습니다. 에너지가 흔들리면 해상 운송이 흔들리고 해상 운송이 흔들리면 현장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현장이 기록으로 버티면 흔들림은 재난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파동이 됩니다. 저는 그걸 거제에서 봤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보고서 최종본을 다시 열어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보다 확인을 늘리기 위한 선택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험 심사관이 쓰기엔 조금 낯선 문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장은 숫자보다 더 정확하게 현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확인을 늘린다는 건 누군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뜻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로 꺼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원래 숫자와 문서만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의 한 현장에서 숫자와 문서가 사람을 숨기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결국 국가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믿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켜 믿게 만든 나라였다고요. 조용히 분주했고 부드럽게 단단했으며 책임을 숨기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는 문화가 현장에서 살아있었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